성장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제공해 주었던 우유의 소비량이 먹거리가 늘어나면서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최근 우유를 꾸준히 마시면 인지 능력이 개선된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결과까지 나오면서 줄어든 우유 소비가 다시 늘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유의 효능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양현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우유가 완전 식품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또 성장기 아이의 발육이나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먼저 우유에 포함된 영양 성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죠. 우유의 대부분은 수분이지만 우유 한 100g당 단백질이 한 3g, 당질이 4.7g, 지질이 3g, 그리고 칼슘도 100mg 정도 들어 있고 그 외에도 인이라든지 비타민 A, 비타민 B 또는 철분 등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이나 계절에 따라서 구성에 좀 차이가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그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우유도 이 성장기 어린이나 성년들에게도 연령대별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식들이 다를 것 같은데요. 연령대별로 우유를 마시면 어떤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어린 소아나 또는 이제 성장기 청소년의 경우는 치아라든지 뼈의 이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칼슘이나 또는 이제 인과 같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또 이제 근육 발달에 필요한 단백질 성분이 있어서 역시 키의 성장 또는 근육의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그 성인, 특히 이제 그 노인의 경우는 골다공증 예방에 필요한 칼슘을 보충을 해주고요. 또한 이 단백질 섭취량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우유의 어떤 성분을 강화해서 비타민 D라든지 또는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콜레스테롤에 좋은 성분을 강화한 우유 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칼슘이라든가 비타민을 좀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좋은 효능이 많지만 이 사람에 따라서는 우유를 마시면 좀 속이 불편하거나 배앓이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앞서 성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유 안에는 유당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그 유당을 소화하는 효소가 부족한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경우에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저희가 이제 유당분해 효소가 결핍이 있거나 또는 불내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때는 저희가 유당 제거 또는 락토프리 우유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드시면 이런 배 아픔 없이 드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예, 배앓이를 하시는 분들은 유당이 원인인데 이런 것들이 없는 그 제품을 드시면 그래도 배앓이를 좀 덜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숙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우유 안에 칼슘 성분이 또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칼슘 성분이 불안이라든지 초조에 도움이 됩니다. 또 우유 내에 트립토판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기분을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울이나 불안 해소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따뜻한 우유가 위에 들어가게 되면 약간의 포만감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아마 불면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우유가 불면증에 도움이 되는 것뿐 아니라 최근에 우유를 마시면 인지 기능이 개선되고 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마 이번에 그 미국 캔자스 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연구 내용은 이제 평균 연령 68세 이상 노인 60명을 대상으로 한 관찰 연구인데요. 우유를 많이 마실수록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높게 나타나고 특히 이제 하루에 3잔의 우유를 마신 사람에서 가장 그 글루타치온 성분이 높았다고 합니다. 네. 이 글루타치온이라는 물질이 이제 항산화 물질인데 결국 이러한 그 산화 스트레스에 세포가 노출이 되면은 그 기능이 떨어지거나 파괴가 되는데 이 글루타치온이 어떤 뇌 세포의 어떤 손상을 억제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인지 기능이라든지 치매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사실 우유에는 이런 글루타치온 성분 생성에 도움이 되는 칼슘이나 아미노산도 있고 또 비타민 B군도 있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유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글루타치온이 이런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제일 궁금한 점은 이런 효과를 직접 보려면 하루에 어느 정도 우유를 마셔야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연구에서는 하루에 이제 3잔의 우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컵으로 따지고 보면 거의 한 100ml인가 300ml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뭐 300ml 정도 드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나라하고 서양의 어떤 그 인종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사실은 국내에서는 다시 한번 좀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소가리를 하는 분들은 유당이 없는 제품을 드시면 된다고 하지만 이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우유 섭취를 조절해야 될 것도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 소아의 경우에 일부에서 이제 우유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럴 예. 때는 이제 우유 섭취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우유에 이제 포화 지방이 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이 섭취를 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건강을 위해서 우유나 유제품보다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도 짚어주시죠. 우유가 이제 다른 식품에 비해서는 상온에서 잘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유통기한 및 이상 유무를 꼭 확인하고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 알러지라든지 유당 분해가 어려운 분들은 이런 소화에 도움이 되는 우유로 바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런 우유와 같은 식품을 이용한 연구가 좀 제한점이 많고 미국 연구와 같은 경우도 이 인원수가 좀 적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연구가 좀 진행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우유를 먹을지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을지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체질에 따라 유제품 섭취 방법을 좀 더 고민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김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